이번 사연은 시어머니에게 시집살이 시키던 시할머니와 시삼촌을 응징하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왔다는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아주 멋진 며느님이네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의 욱하는 성격 때문에 시어머님과 함께 살게 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게시판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남편은 할아버지, 할머니랑 삼촌, 어머니랑 같이 살았다고 합니다. 시삼촌과 남편하고는 5살 차이가 납니다.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아서 작은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남편도 삼촌이라고 불러서 저도 시삼촌이라고 지칭할게요. 처음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요. 함께 있던 시삼촌에게 인사를 하니 지난번에 우리 호프집에서 같이 봤었지? 라고 하더군요. 저를 다른 사람과 착각하신 것 같아서 저 아닌데요? 라고 말했는데도 거기 먹자골목 있는데 거기서 봤잖아. 나랑 인사도 하고 그랬는데 아닌가? 라고 반말을 하면서 계속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편도 민망했는지 삼촌, 그때 만났던 사람 아니에요. 라고 삼촌 말을 잘랐는데 시삼촌은 한마디로 매너가 없는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시삼촌은 늦둥이였는데 친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재혼하신 할머니가 삼촌을 낳으셨다고 해요. 자랄 때 오냐오냐 하고 컸다고 합니다. 남편은 처음부터 할아버지 댁에서 같이 산 건 아니고 시아버님이 남편 초등학교 때 암으로 돌아가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할아버지 댁으로 합가를 했다고 합니다. 어머님은 남편을 데리고 들어가 살면서 할머니의 눈치를 많이 봤다고 해요. 안 그래도 어머님이 아버님과 결혼할 때 할아버지가 없는 집 딸을 며느리로 맞을 수 없다며 엄청나게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젊은 아들이 먼저 세상을 떠났으니 어머니 면전에 대고 소중한 자기 아들 잡아먹은 년이라며 어머니를 구박하셨다고 합니다. 그래도 어머님은 아들이 있어 버팀목으로 믿고 의지하며 한평생 사셨다고 하는데요. 어머님은 식당 일도 하시고 청소 일도 하시면서 생계를 유지하셨다고 해요. 결혼을 앞둔 한 달 전이었는데 어머님 생신이라 함께 저녁을 먹기로 했습니다. 저는 꽃다발과 케이크를 사서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어머님은 시삼촌이랑 같이 나오셨어요. 어머님 생신인데 시삼촌도 함께 계셔서 분위기가 조금 서먹했습니다. 나중에 물어보니 할머니가 모임이 있어 나가셔야 하니 너희 외식할 때 삼촌 꼭 모시고 다녀오라고 신신당부를 하셨다고 합니다. 어머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결혼식 준비는 잘 되고 있냐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시삼촌이 결혼식에는 얼마 드냐? 라며 관심을 보이셨어요. 반말로 물어보셔서 불편한 마음이 들었는데요. 식대 빼고 예식 비용으로 1,500 정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아이구야, 그 돈이면 다른 걸 하겠다. 아꼈다가 다른 거 하는 게 낫지 않나? 결혼식 하는데 돈을 그렇게 써야 해? 라면서 가뜩이나 결혼 준비로 스트레스 받는 저희에게 결혼식에 드는 비용은 사치이고 과소비라고 하면서 귀찮은 걸 왜 돈 주고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부정적인 이야기만 늘어놓으셨어요. 작은아버님, 그래도 결혼식은 저희한테 중요한 일이니까 너무 나쁘게만 말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정중하게 조언은 거절한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눈치는 있는지 결혼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더 이상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삼촌이 저한테 결혼해도 제사는 안 지내겠지만 명절 때 맛있는 음식 만들어서 다 같이 모여 식사하니까 요리를 좀 배우고 오라는 겁니다. 요리 알지 요리? 그냥 잡채하고 그런 반찬 만드는 거 말고 품격 있는 요리 그런 거 많이 배워와. 이건 내 말이 아니라 우리 엄마가 당부한 거야. 기대한다. 알았지? 하고 반말을 찍찍하며 명령조로 말하는데 밥상을 엎어버릴 뻔했습니다. 아무리 어른이라고 해도 말끝마다 반말을 찍찍해대고 이래라 저래라 너무한 거 아닌가요? 어머님과 헤어지고 남편한테 시삼촌이 너무 무례하다고 말했더니 어릴 때부터 할머니가 애지중지 키워서 옛날부터 예의가 없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돈줄이라서 할아버지한테는 꼼짝 못하는데 할아버지 외에는 다 자기 아랫사람으로 여기고 깔본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별탈 없이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도 다녀왔어요. 여행 후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시삼촌은 여전히 저에게 반말을 했지만 할아버지가 계시니까 조심하는 게 보이더군요. 여행 다녀오면서 사온 선물을 풀어보고 양주는 사왔어? 땡땡아, 담배는 안 사왔냐? 라며 쇼핑백에 선물을 다 헤집어 놓았습니다.
보다 못한 어머님이 삼촌을 제지하면서 도련님, 선물은 이따가 보고 밥 먼저 먹어도 될까요? 아버님도 시장하실 텐데요. 아기 다루듯 타이르셨어요. 저녁을 먹고 사온 선물을 하나씩 드렸어요. 특히 할아버지한테는 발렌타인 30년산, 할머니한테는 루이비통 스카프와 설화수 영양크림을 드렸습니다. 할머니는 늙은이한테 뭐 이렇게 좋은 걸 했냐며 입꼬리가 귀에 걸릴 만큼 좋아하셨어요. 할아버지도 덩달아 기분이 좋으셨는지 손자 며느리를 봐서 기분이 좋다고 용돈도 주셨어요. 그런 화기애애한 분위기에 시삼촌이 발렌타인은 아빠 거 한 병이야? 이런 분위기 초치는 소리를 하길래 작은아버님 거는 여기 따로 가져왔어요. 담배 2보루와 향수를 드렸습니다. 할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시더니 땡땡이 결혼했으니 어른으로 대접해줘야 한다. 너는 질부라고 꼭 호칭하고 서로 존대하고 예의 지키며 살아. 반말하면서 아랫사람 대하듯 하지 말고 한마디 하셨어요. 어머, 할아버지, 저희가 나이도 한참 어리고 손아랫사람인데요. 작은아버님이 막 반말하고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였어요? 저는 모른 척 비아냥거렸는데요. 할아버지는 옛날에는 나이가 많이 먹어도 결혼하지 않으면 어른 대접을 받지 못했다 하면서 시삼촌을 쳐다보시며 아직 결혼도 못하고 철이 안 들었지 라며 한참 잔소리를 하셨습니다. 시삼촌은 할아버지 잔소리로 바로 기가 죽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저에게 말도 걸지 않고 대화에 참여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별일 없이 지나다가 제가 출산을 하게 되었어요. 할아버지가 엄청 좋아하셨다고 합니다. 매주 아이 데리고 오라고 성화였어요. 아예 며칠을 묵고 가라고 시댁에서 봐주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출산휴가 후반 일주일만 시댁에 있겠다고 하고 짐을 챙겨갔는데요. 오랜만에 아기 울음소리 들으니 좋다고 할아버지가 관심을 많이 주셨어요. 출산 축하한다고 500만 원을 바로 계좌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동안 시삼촌한테 받았던 스트레스가 금융치료를 통해 회복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할머니와 함께 있다 보니 아이를 옛날식으로 키우는 겁니다. 두꺼운 이불로 감싸고 찬바람 든다고 창문은 열지도 못하게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아기 몸에 땀띠가 생기고 밤에 많이 칭얼댔습니다. 엉덩이에도 땀띠가 심해 기저귀도 청기저귀로 바꿔서 사용했어요. 젖병도 젖병 소독기로 이용하는데 끓는 물에 삶아야지 이런 게 어디 소독이나 되나? 나 키울 땐 이런 게 없었는데 요즘은 애 키우기 편해서 좋겠다 하시면서 젖병 소독기는 찝찝하다고 냄비에 통째로 젖병이랑 고무적 꼭지를 넣으시고 한참을 삶으셨어요. 주방에서 사용하는 집게로 집어 젖병에 기스가 날 정도였고요. 하지만 할머니의 고집을 꺾을 수가 없었는데요. 시어머님과 갈등이 아니라 할머니와 육아에 대한 고충이 있을 줄 몰랐습니다. 저는 할머님께 유튜브에서 신생아 돌보는 영상을 보여드렸어요. 핸드폰으로 보여드리니 쬐금해서 보이지도 않는다 하시며 화를 내셔서 크롬캐스트를 연결해 텔레비전 화면에 띄워드렸어요. 신생아 키우는 온도 젖병 소독으로 검색해서 계속 유튜브를 보여드렸습니다. 100마디 말보다 한 번 영상을 보는 게 훨씬 낫더라고요. 영상을 보신 후에는 할머님도 더 이상 잔소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잠깐 시댁 생활을 했는데 할머님이 어머님을 많이 괴롭히는 게 눈에 보일 정도였습니다. 어머님이 친정 모임이 있어 친정에 다녀오신다고 하셨는데요. 친정에는 왜 가냐? 평일에 일한다고 나가고 주말에는 친정 가고 집안일은 언제 하는데? 네가 그렇게 하니 지금도 시아버지에게 인정을 못 받는 거 아니냐? 이번에는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싸돌아다니지 말고 집에 있어! 라며 할아버지 핑계를 대더니 시삼촌 밥 좀 살뜰하게 챙기라며 잔소리를 하셨습니다. 어머님은 일하고 돌아오시면서 세탁기부터 돌리는데 할머니 양말이랑 속옷은 손빨래를 하시더라고요. 한 달에 한 번씩 할아버지 속옷도 삶는다고 합니다. 고작 며칠 있으면서 봤는데 할머님이 어머님을 괴롭히는 수준이 도를 넘었다고 생각되더군요. 그래서 저는 어머님이 그런 분들이랑 어떻게 20년을 어떻게 견디고 사셨는지 애처로웠어요. 그러다 어머님이 빨래 삶는 문제로 할머님과 충돌이 있었는데요. 다 늙은 부모한테 빌붙어 살면서 뭐가 잘났다고 말대답이야? 어디서 못 배운 티나 내고 말이지. 라며 막말을 하시더라고요. 할머니, 어머님이 빌붙어 산다니요. 공과금은 다 어머님이 자동이체하고 계시던데요.
마트에서 장 보는 것도 어머님 돈으로 하고요. 이게 어디 빌부터 사는 건가요? 식비만 월 200만 원 가까이 들던데요. 가만히 듣고 있던 제가 아무래도 안 되겠어서 한마디 했습니다. 공과금만 내면 장땡이라니? 세금에 각종 들어가는 건 생각 안 해? 그러면서 맨날 나가서 일을 하는지 서방질을 하는지 우리가 알 게 뭐냐? 이 정도의 대화가 오갈 정도면 평소 할머님이 얼마나 어머님을 무시했는지 알 것 같았어요. 할머니, 그렇게 어머님 괴롭히고 흉보실 거면 어머님은 저희랑 같이 살게요. 저희 집으로 어머님 모시고 갈게요. 남편과 상의는 하지 않았지만 제가 그렇게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출산휴가 시일이 끝나 회사에 복귀해야 해서 시어머님과 같이 집으로 왔습니다. 몇 주 후에 할아버지께서 매주 주말마다 아기 보고 싶으니 빨리 오라고 전화를 하셨어요. 할아버지는 어머님이 저희랑 잠시 동안 같이 사는 건 줄 아셨나 봅니다. 내 애미도 이제 집으로 와도 되지 않냐? 라고 남편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남편은 어머님은 앞으로 우리랑 같이 살 거라고 말씀드리고 아기 보여주러 오라는 것도 딱 잘라 거절했다고 합니다. 사실 말은 안 했지만 수유하는 것도 불편하고 아이 기저귀 갈아주고 쓰레기 치우는 것도 눈치가 보이고 불편했습니다. 이동할 때마다 아기 짐이 얼마나 많은지 차 한가득 싣고 가야 해서 번거로운데 그런 것도 모르시고 오라가라 하시는 건지 짜증이 났어요. 할아버지는 아기 데리고 이동이 어려우면 할아버지가 오신다고 저희 집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혹 데려다 혹 붙여온다고 할아버지가 저희 집에 오시는 건 더 싫었어요. 집도 좁고 화장실 사용하시는 문제도 있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는데 시삼촌이 코로나에 걸리셨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시기적절하게 코로나에 걸렸는지 시삼촌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아이 보러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은 포기하시기로 하였습니다. 웃긴 건 시삼촌이 할아버지와 할머니 모두에게 옮기셔서 한 달 동안 세 분이 고생하셨다고 해요. 다행히 어머님이 저희 집에 같이 계셔서 저희 네 식구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어머님한테 전화해서 잠깐이라도 집으로 와서 식사를 챙겨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온몸이 맞은 것처럼 아프고 생활이 어렵다고요? 세상에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며느리를 종부리는 듯하는 태도에 자기들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할머님은 익숙하지 않은 살림에 남편, 아들 밥 차려주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이번에 아셨을 거예요. 거기다 공과금 내주던 며느리도 없어졌으니 가게 꾸리기 골치 아프실 겁니다. 할머님은 저에게 너네 애미 살림도 하기 싫고 마음껏 서방질하려고 너네 집에 가서 사는 거야. 이런 못돼 먹은 게 다 있니?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어요. 저는 그때 준비해 두었던 말을 했습니다. 할머니, 재취 주제에 어딜 며느리한테 그딴 식으로 말씀하세요. 옛날 같으면 재취는 본처 자식들에게 말도 못 걸었어요. 본데 없이 잘한 행동은 하지 마세요. 했습니다. 할머님은 얼굴이 새빨개지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삼촌한테 저희 어머니와 저희한테 말 거는 거 조심하라고 하세요. 재취소생 주제에 어딜 우리한테 제멋대로 말을 걸어요. 라고 말했고 할머니는 눈이 동그랗게 커져서 아무 말도 못하고 계셨습니다. 이날 제가 했던 말들은 저희 친할머니가 하신 말씀을 머릿속에 정리해 두었다가 했던 말들이었어요. 저희 집으로 오신 첫째 날 시어머니와 저는 아들네 집에 부담이 되기는 싫었는데 시댁을 나오게 되니 그것도 좋다. 울다가 웃다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제라도 어머님 마음이 편해지신 것 같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가족 모두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모두 응원해 주세요. 재취 드립은 정말 사이다네요. 남편 보내고 제가 안 하고 시댁 들어가서 그렇게 사는 며느리한테 절을 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시집살이나 시키고 있는 사람들은 뭔가요? 정의로운 며느님 멋지십니다.